다음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물을 떠놓고 그 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뭐뭐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이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물한테는 뭐뭐 해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찍어봤습니다. 했더니 모양이 굉장히 흉측하게 나왔죠. 무섭게 나왔죠.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이렇게 물한테 해도 이렇게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잘 클 수도 있고 못 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대 때 장터에서 이제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양반 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첫 번째 양반은 굉장히 본의식이 강했던 양반이고, 두 번째 양반은 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편을 존중을 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나오!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네, 그러지요. 그래서 한 근을 잘라줬어요. 두 번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더니 박서방 양분이 아, 네,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고기를 잘라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기 한 근하고 상대편 고기 한 근이 양이 달라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 양반이 박상이라는 사람한테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거고 내 거고 왜 달라?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렇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요.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근은 맞아요, 한 근. 근데 두 번째 양반한테는 한 근 더하기 덤을 더 준 거예요. 덤 더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박상길 마음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 혀에는 뼈가 없지만 그 말은 상대편 뼈를 부러뜨릴 수가 있다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도 식성이 좋으니까 많이 먹었죠. 이것저것 많이 먹으니까 살이 좀 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만 좀 먹어. 그러다 너 살쪄갖고 그러면 나중에 키도 않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보통 애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는 밥도 못 먹게 한다고 입은 막 이제 좀 나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하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없죠.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다루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대화법이 있는데 말 이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U 메시지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네가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U 메시지라고 하고요. I 메시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서운했다.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덕분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만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덕분에, 조상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은 U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U 메시지식으로, 아니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당신 오늘 뭐 했어? 당신이 너무 그런 거 안 좋아 라고 하는 것이 U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면 와이프는 집안을 바빠서 못 치웠기 때문에 막 치우려고 했는데 남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U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오늘 어디 아팠어? 내가 좀 도와줄까? 집안이 많이 지저분하네? 라고 한다면, 그렇잖아도 못 치워서 미안했는데 잘 치우려고 더 애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U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더하기 다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더 키워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그런 상황이 내 마음에는 어떻다라고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편은 기분이 덜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I 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술을 계속 먹으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당신은 모든 게 다 그래. 매사에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뉴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이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당신이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핸드폰 잊어버리면 가정경제도 안 좋고 유지물센터 한번 연락해서 찾아보자.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이건 아이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 먹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핸드폰 자주 잊어버리면 남편은 그걸 미안하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뉴메시지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계속 뭐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아이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좀 이렇게 수긍을 하고 좀 더 자기 성격을 좀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왔을 때 뉴메시지식보다는 아이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얘기해 봅니다. 선생님, 이 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고, 말은 한번 그냥 무의식 중에 툭 내뱉으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 실수하고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내 의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실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할까요? 그냥 미안해, 사과? 네. 말은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거예요. 네. 근데 뱉으면 남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얼마든지 이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수를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꾸만 자기 딴에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한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든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중들은 야 저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이제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쵸.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자기 한 실수에 비해서. 네네. 근데 자기가 대응을 잘하면 그때 당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실수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고 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에 있다든가 변명을 하다든가 합리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대중들은 뭐라고 그러죠? 집중포화를 쏩니다. 그쵸.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대응을 잘못한다. 경솔하다. 오히려 더 대중들은 더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뭐 공인들이야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만 소소하게 정말 뭐 배우자나 가족 관계, 친구 관계일 경우에는 인정하기가 사실 자존심 상해서 쉽지 않아. 정말로 미안해 이 한마디가 쉽지 않고요. 아예 그냥 내가 미안해 하는 거 알겠지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상하고. 그랬을 때는 저는 문자를 이용을 합니다. 텍스트로. 물론 이제 그게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만 보면 덜 쑥스러울 수도 있고 덜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애들한테 뭐 완벽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덜어는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애들이 아빠도 그렇게 생각냐고 나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안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데 인정하고 미안해 한 다음에 근데 너도 근데가 붙는 순간 또 이제 이게 그거는 싸움의 시작. 안 하니만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인정했던 마음을 먹으면 단서가 붙으면 안 돼. 딱 그 하나만. 뭐 그건 변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히려 예전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내 마음이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속상하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내가 인정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단 먹으면 거기로 종결을 쳐야 돼요. 일단은 인정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대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존 가트맨 박사님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헤어질까라는 것을 했는데 추적 조사를 했는데 4가지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4가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비경방도예요. 비난, 경멸, 방어, 도피 또는 담쌓기라고 하거든요. 이 4가지는
사람 사이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주요 4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부부관계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사회생활할 때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들, 뭐 어디에서나 어느 관계에서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방어하거나 담쌓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이 4가지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4가지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난을 어떻게 하느냐?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비난을 칭찬으로, 경멸을 존중으로, 방어를 인정으로, 담쌓기, 도피를 개방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방법 중에 안경 쓴 친구한테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계시는 안경 쓴 사람한테 제가 2가지 타입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 타입. 넌 안경 쓰기에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나 안경 쓴 사람 되게 안 좋아하거든? 라는 거 하고. 2번째 타입은 나는 원래 안경 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넌 참 안경이 잘 어울린다 얘. 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네, 다 뒤에 것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은 앞에 A타입에서 볼 때 앞에 게 뒤에 게 있고 B타입에서 앞에 게 뒤에 게 있잖아요.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것을 더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요. 미네소타 대학교 여학생 80명한테 호감도 평가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런슨과 린다 교수님께서 해본 거예요. 전지현이라는 여성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지현한테 4가지 조건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현이한테 지현이는 지적이고 말솜씨도 좋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지현이는 매우 지적이고 말솜씨도 좋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계속 칭찬만 하는 거예요. 2번째 조건은 지현이는 지적이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비호감이야. 계속 비난만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중에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현이는 지적이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긴 한데 매우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번째는 처음에는 칭찬했다가 나중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현이는 지적이고 말솜씨가 좋긴 한데 비호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대부분 첫 번째는 여기를 첫 번째 조건을 뭐 괜찮다, 뭐 호감이 같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칭찬만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립서비스야, 그냥 하는 말일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째 조건을 더 기억을 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적이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을 더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 동료나 후배나 뭐 부하 직원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 때 뭐 그런 것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어떤 데에 대해서 뭐 말해주고 싶은 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잘해.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든다라는 것을 칭찬을 해야, 마무리를 해야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 넌 다 잘해. 그래,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부하 직원이 어떤 기획안을 냈을 때 자네의 기획안은 굉장히 간결해, 설득력이 있고 특히 이 문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두드러지게 잘 표현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칭찬이라고 제대로 칭찬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2번째는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약에 아기가 인사소통도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아기한테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는 엄마한테 아니 아기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인사성이 바르대 라고 얘기하면 아기도 칭찬, 엄마도 칭찬. 그래서 1타 2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게 되면 더 칭찬이 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나 재능에 대한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파마를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 파마 이쁘네. 보통 그거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파마 어디서 했어? 되게 잘 어울려. 한 10년은 젊어 보여.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파마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나 그런 걸 한 태도, 안목, 그런 재능, 그런 어떤 눈썰미 같은 걸 칭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유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나 재능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어떤 칭찬을 더 받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고는 손영훈님의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게 들리는 말들 어찌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덜어는 남의 귀에 거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라는 시예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이제 찌릿찌릿한데 제일 위에 나온 것처럼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들 모든 사람 마음에 꼭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다 좋게만 들릴까요? 뭐 좋은 말도 있지만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상대편한테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말에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이게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잘 되는 일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려고 하고 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컴컴한 겨울 날씨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날씨를 보면 흐릴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날씨 좋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상황 탓, 남 탓, 주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면 사람 사이 관계가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대인관계에 좋은 그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칭찬이라고 하면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지 칭찬은 방법이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아까 배운 대로 칭찬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생님께서 저를 한번 칭찬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칭찬하는 방법은 제가 강의 들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구체적, 또 제3자에게 그리고 소유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뭐 태도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체적. 네. 은주 씨는 뭐든지 다 잘해. 다 잘해. 그런 것보다는 은주 씨는 진행 솜씨가 되게 탁월하고요. 저도 방금 다 잘해서 저 어떻게 알고 다 잘해. 네. 탁월하고 질문을 할 때 생기 있게 질문을 해주세요. 구체적이다. 생기 있게 해주시고 제가 대답을 해줄 때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제 고맙게 생각해요. 신뢰감이 간다. 구체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제 3자한테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피디님께서 은주 씨를 섭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은주 씨한테 직접 칭찬을 해볼게요. 은주 씨는 진행 솜씨가 되게 탁월해요. 리드하는 것도 좋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줘서 진행 솜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제 3자? 피디님한테 얘기해요. 아니, 피디님 은주 씨를 어떻게 섭외를 했어요? 너무 잘해. 진행 솜씨도 탁월하고, 남을 배려도 하고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하던데? 그럼 같이 있을 때 해야겠네요. 아니, 없어도 돼요. 왜냐면, 피디님께서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가죠. 그리고 다음에 진행할 때, 은주 씨를 섭외를 하겠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섭외를 하거든요. 왜?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일타두피라고 해요. 직접 칭찬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저번에 그 강사님이 은주 씨 칭찬 되게 많이 하던데? 그러면은 좋다. 은주 씨는 진행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고 피디님은 섭외를 잘하는 칭찬. 일타두피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칭찬을 받는 둘 다 칭찬한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칭찬할 때도 애기들한테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부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들 어깨가 그냥 웃음 저 닮아서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있을 때 인사를 잘한다,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칭찬하는 것도 애보다 부모한테. 애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은 일타두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나 재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 좋아, 머리 되게 이쁘게 하셨네요. 이건 소유물에 대한 칭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라색 원피스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에 이제 소유물에 대한 칭찬.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은주 씨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안목이 대단한데? 그리고 보라색 원피스 너무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머리나 옷에 대한 칭찬만 한 거잖아요. 뭐 머리 잘 나왔네. 원피스 이쁘네. 근데 두 번째는 그걸 고르는 안목. 내 노력에 대한 칭찬. 그렇죠. 그런 재능, 태도에 대한 칭찬. 안목이나 그런 이미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칭찬받는 사람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겨. 이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사실 뭐 너무 많이 들어줬던 분은 식상하기도 하고 을의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배운 방법대로 구체적으로 눈웃음이 예쁘네요. 치아가 너무 가지런해요. 이러면은 훨씬 더 와닿겠네요. 칭찬에도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하시면 듣는 사람이 엄청 기분 좋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어쩜 그렇게 편안한
편안하게 감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온화한 미소로. 아니 또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아부가 될 수 있죠. 적당하게. 아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 3가지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주변 분들 한번 칭찬해 보시면은 야, 이게 효과가 어떻게 다르구나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